안녕하세요. 잘 먹고 다니는 외길입니다. 새롭게 리뉴얼한 설로윈을 다녀왔습니다. 리뉴얼 전 설로윈은 원테이블 레스토랑이었는데요. 얼마 전 지금의 자리를 옮기면서 정육점과 레스토랑을 합친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메뉴의 구성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탈리아와 프렌치를 접목시킨 한우 코스를 맛볼 수 있습니다. 가게는 공간의 낭비가 느껴질 정도로 엄청나게 큰데요. 총 12석, 2팀 운영이 가능한 카운터석이 있고요. 별도의 룸이 2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대가 높은 식사인 만큼 좀 더 프라이빗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다른 프리미엄 한우 코스 가게와 설로윈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고기 플레이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고기 접시에 각기 다른 소스와 가니쉬를 올려서 하나의 요리로 내주십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프리미엄 한우 코스에서는 볼 수 없었는데요.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가게로 들어가면 새로 지은 공간답게 무지하게 깔끔한 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 냉장고와 숙성실도 볼 수 있는데요. 등급에 따라 고기를 구매할 수 있고 원하는 두께로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설로윈 브랜드로 판매하는 제품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칼, 소금, 도마, 가죽으로 만든 앞치마, 청동 석쇠에 백탕까지 전부 구매가 가능하네요. 청동 석쇠가 땡겨서 하나 살까 했는데요. 가스레인지에서는 사용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크고 두꺼운 칼이 있었는데요. 뼈 자르는 칼이라고 합니다. 진짜 꽤 묵직하네요. 상당히 넓은 룸이 2개 있는데요. 크기에 따라서 블랙과 레드로 되어 있습니다. 블랙 룸이 조금 더 큰 것 같네요. 저는 이날 레드룸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전하기 전 원테이블 식당의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테이블과 고기 굽는 공간은 분리되어 있어서 식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기를 레스팅하는 점도 독특했는데요. 스타우드 냄비에서 레스팅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 레인지로 은은하게 불도 올려주는데요. 냄비 안의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레스팅이 더 잘 된다고 하네요. 실제로 맛이 얼만큼 달라지는지 비교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맛있는 고기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한다는 점이 설로윈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코스 구성은 온전히 고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많은 프리미엄 한우 코스를 하는 가게에서는 이렇게까지 고기만 주는 곳은 없는데요. 진정한 한우 코스인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본앤브레드 코스도 고기가 많기는 하지만 본앤브레드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그리고 본앤브레드는 1인 31만원 정도니 가격이 2배 정도 되죠. 후기는 위 카드를 참고하세요. 비주얼 좋은 식전 음식 3가지가 소뼈 위에 올려져서 나왔습니다. 파인다이닝 수준의 아뮤즈 붓이었는데요. 역시 모두 고기를 사용한 점이 흥미롭습니다. 가장 독특했던 건 편육이었는데요. 소 입술, 소 혀, 목살, 볼살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먹기 전에 설명하면 거부감이 들까봐 친절하게도 다 먹고 난 뒤에 설명해 주시네요. 위에는 버섯과 당근 장아찌를 올려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잡냄새는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조금 차가운 식감이었고요. 케이퍼와 새우 젓갈도 들어가 있어서 독특한 맛으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거부감 없이 잘 먹었습니다. 유니크가 생각났던 말린 백김치에 올린 등심 육포입니다. 백김치가 바삭할 정도로 잘 말랐는데요. 말랑말랑한 육포와 잘 어울리네요. 백김치는 조금의 신맛을 잘 가지고 있어서 기름진 육포와 궁합이 좋았습니다. 아, 이거 먹는 거예요? 네, 다 드시는 거예요. 돌인 줄 알았는데 이건 뭐예요? 그리고 홈런볼처럼 생긴 슈 안에는 역시 한우 소스가 새우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짭조름한 맛이 강했고 위에 올라간 레지아누 치즈와 함께 먹으니 독특한 맛이네요. 곧이어서 스지도 조금 나왔습니다. 체크 쪽 고급 스지라고 하는데요. 쫄깃한 식감이 과연 일품이었습니다. 안에는 감자 퓨레와 부추 소스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색다른 느낌이네요. 부드러운 감자 퓨레와 짭조름한 부추 소스가 쫄깃한 스지의 맛을 더욱더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새콤한 맛이 좋은 쉐비체는 식전 음식으로 제격이죠. 제가 방문했던 날은 횟감 상태가 워낙 좋아서 세비체로는 안 주셨는데요. 역시 감성돔은 맛이 끝내주네요. 3일 정도 숙성했다고 하는데요. 감칠맛이 아주 잘 올라와서 고소한 맛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좀 특이했던 점은 흰색으로 올라간 파우더인데요. 들기름 파우더입니다. 그리고 바삭한 식감을 잘 살려주는 퀴노아 튀김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고소한 맛을 배가시켜주고 식감도 잘 살려주네요. 소기름에 콩피 방식으로 조리한 차돌박이를 안에 넣고 5가지 쌈채소를 넣은 화분 같은 모양의 요리가 나왔습니다. 조금은 심심할 수 있는 맛에 사과 퓨레를 가장 밑에 올려서 달달한 맛을 더했습니다. 오미자 청과 청양고추 청도 들어있어 상큼한 맛도 잘 살렸고 노른자를 된장에 말린 재료도 위에 올려내 짭조름한 맛까지 더했습니다. 자칫 과할 수도 있을 만한 조합인데요. 차돌박이의 기름 맛이 잘 녹아들어서 궁합이 좋았고 사과나 오미자의 맛이 도드라지면서 상큼하고 달달한 맛까지 잘 살렸습니다.
한 쌈 잘 먹은 느낌이네요. 소뼈 위에 홍두깨살 육회를 올린 요리가 나왔습니다. 육회는 두 가지 맛으로 나왔는데요. 육회가 들어가 있던 소뼈의 골수와 마요네즈, 트러플로 버무린 육회와 달인 간장으로 맛을 낸 육회입니다. 업장에서 만든 참깨 크래커에 올려서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크래커도 아주 맛있네요. 배를 넣어서 같이 먹는 한국식 육회도 물론 맛있지만 이탈리안 느낌으로 먹는 육회도 맛있네요. 실제로 이탈리아 북부 트러플이 많이 나는 지역에서도 육회를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네, 오늘 드시는 고기는 툭불 거새우고요. 위에서부터 안심, 꽃등심 새우살, 그리고 채끝 등심, 특수 부위로는 안창살하고 토시살, 그리고 살치살 드시고요. 1인당 약 300g 정도의 고기를 드실 수 있어요. 드디어 고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고기의 시작은 단연 안심이죠. 고기는 굽기 전에 말돈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레스팅하고 한 번 더 겉면을 태운 뒤 잘라주시는데요. 미디움 레어로 기가 막히게 익었습니다. 이날 집도해주신 박민규 셰프님은 솔로인의 헤드 셰프님이라고 하시네요. 이탈리아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도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요. 너무 친절했고 고기도 예술로 구워주셨습니다. 안심은 돼지 감자, 베이컨으로 만든 퓨레와 저온 조리한 초석잠을 함께 내주셨습니다. 고기 밑에 있는 소스는 데미글라스 소스에 크림을 더한 소스인데요.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네요. 담백한 안심에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시작부터 다른 가게보다 고기가 많습니다. 보통 안심은 저 정도 크기로 한 덩이 정도 나오는데요. 두 덩이나 주시네요. 두툼한 안심은 시어링이 아주 잘 들어가 있어 조금은 딱딱한 표면과 레어로 익힌 부드러운 속살에서 오는 감칠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담백하면서 역대급으로 맛있게 먹었던 안심이었고요. 한 입 먹자마자 맛있다가 바로 튀어나오는 맛입니다. 새우살과 등심의 크기는 날마다 다른데 제가 갔던 날은 새우살이 조금 더 컸었습니다. 그래서 새우살이 커다랗게 두 덩이 나왔고요. 꽃등심도 꽤 큰 크기로 한 덩이 나왔습니다. 꽃등심이나 새우살은 아무래도 지방이 많아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인데요. 접시를 받으니 엔돌핀이 폭발하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대부분 너무 기름지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솔로인에서는 친절하게도 비트와 콜라비 피클을 올려주시네요. 그리고 건조 숙성한 토마토도 주시는데요. 이탈리안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그래도 기름지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처빌도 올려서 주십니다. 물론 저는 기름이 좋아서 그냥 고기만 낼름 먹었습니다. 기름기 충만했지만 소금 안 찍고 먹어도 될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요새 없어서 못 판다는 새우살이 단연 압권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날 먹었던 음식 중에서 새우살이 가장 맛있었습니다. 새우살을 한 입 베어 물면 바삭한 고기 표면이 아코디언이 벌어질 때처럼 쫙 벌어지면서 기름을 마구 뿜어내는데요. 고소한 맛이 다른 부위와는 전혀 다르네요. 시어링도 좋았고 이빨이 고기에 박히는 식감도 최강이었습니다. 큼지막하게 썰어서 나오는 꽃등심에 박혀있는 하얀 지방질만 봐도 맛이 상상이 되는데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반으로 갈라서 한 입 먹어봅니다. 꽃등심은 살짝 쫀득거리는 식감이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맛이 기가 막히네요. 이빨이 고기에 박히는 치감도 아주 좋았고요. 뿜어져 나오는 기름 맛도 좋았습니다. 꽃등심도 대박입니다. 역시나 엄청난 포션으로 잘라주신 채끝입니다. 보통 등심이나 채끝 둘 중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몽땅 다 주시네요. 자른 표면에서 올라온 기름이 번들번들 거리는데요. 먹기도 전에 맛이 느껴지네요. 채끝은 살짝 미디움 정도까지 익혀서 주셨습니다. 마냥 기름진 맛만 있는 게 아니라 채끝만의 씹는 질감도 잘 살렸습니다. 부드럽게 부서지는 식감보다 살짝 씹는 느낌이 있었지만 입안에 남는 질긴 느낌은 없었고 고기의 지방이 부드럽게 감싸주는 맛입니다. 고기 사이사이에 촘촘하게 박혀있는 지방질 덕분에 기름진 맛 제대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채끝은 매운 양파 퓨레와 양파 그리고 대파 장아찌와 같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기름진 맛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에게는 꽤 좋은 조합일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안 먹었습니다. 고기는 이제 거의 끝이네요. 육향 진하기로 유명한 안창살과 토시살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육향이 좀 강한 부위들이라 그런지 와사비, 토화젓과 같이 주시는데요. 토화젓 만드는 방법 배우려고 셰프님이 태안까지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기 밑에는 가게에서 만든 머스터드 꿀 소스를 올려주셨는데요. 이거 정말 꿀맛이네요. 육향이 강하고 육질이 조금 느껴지는 부위들이라서 그런지 이런 소스와의 궁합이 아주 좋았습니다. 안창살은 한쪽만 강하게 익혀서 굽기에 변화를 줬는데요. 이런 기법도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안창살을 통으로 구워내서 슬라이스로 나오는 다른 가게들과는 조금 다른 맛이었습니다. 안창살 중에서도 살짝 도톰한 가운데 부위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쫄깃한 식감보다는 부드러운 식감이 지배적이네요. 안창살에도 지방이 조금 들어가 있는지 살짝 풀어지는 듯한 느낌이었고 육향도 다소 약한 느낌입니다. 전형적인 안창살의 쫄깃함이나 강한 육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습니다. 호불호가 조금 있을 수도 있겠네요. 토시살은 레어부터 웰던까지 느낄 수 있게 고기의 두께에 따라 굽기를 다르게 해서 주셨습니다. 굽자마자 하나 맛보라고 조금 잘라서 주셨는데요. 육향이 정말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고기만 계속 먹었는데요. 토와젓을 올려서 같이 먹으니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한식처럼 보이는 이탈리안 요리가 나왔습니다. 실제 메뉴판에도 만둣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볼로냐 지방에 있는 파스타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토르텔리니 인 브로도라고 하는 요리인데요. 이탈리아에서 먹은 후기들을 봐도 만둣국 같다는 의견이 많네요. 양지 베이스에 참송이 버섯을 콘소메 반식으로 만든 육수라고 하는데요. 달근한 육수의 맛과 은은한 버섯의 향이 녹아들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초록색 만두는 쑥을 넣은 만두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맛이 이상했습니다. 만두피가 살짝 안 익은 듯한 맛도 있었고 만두피의 맛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만두소에는 툭불 등심, 버섯, 전복, 숙주나물이 들어가 있어서 역시 평범한 만두는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육수가 더 맛있었던 요리였습니다. 마지막 식사는 백육개장과 살치살 양념구이가 반찬으로 나왔습니다. 살치살은 즉석에서 가볍게 양념해서 구워주시는데요. 두께가 두툼하고 마블링이 눈처럼 녹아들어 빨리 먹고 싶어지네요. 맛있게 구운 살치살은 접근대 장아찌에 싸서 주시는데요. 안에는 깻잎 페스토와 새우젓을 넣어서 말아주십니다. 그냥 내주시는 고기 먼저 한입 베어 물었는데요. 두툼한 살치살이 탱글탱글하면서 씹히는 치감이 예술이네요. 지방 최강자답게 기름을 마구마구 뿜어내면서 달달한 양념과 잘 스며듭니다. 이때 쌀밥 한 숟가락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쫀득한 밥도 꽤 맛있었습니다. 김치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백김치와 장아찌도 조금 올려서 주시네요. 젓건대에 싸서 주신 살치살도 궁합이 꽤 좋은데요. 짭조름한 맛까지 더해져서 한층 복합적인 맛으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백육개장은 각종 내장과 소혀, 수구레를 넣어서 끓였다고 하는데요. 저는 조금 비위에 맞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설렁탕이나 선지, 곱창도 잘 못 먹어서 이건 유일하게 남겼네요. 식사의 경우에는 미리 얘기하면 다른 메뉴로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칼칼한 비빔국수나 김치찌개, 육개장으로 마무리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스가 전체적으로 맵고 짠 음식은 거의 없어서 조금은 그리웠습니다. 마지막 디저트는 가게에서 직접 만들었다는 복분자 티라미수인데요. 위에 있는 복분자 소스가 맛을 잘 잡아주고 밑에 바삭한 베이스 빵까지 같이 먹으니 마무리로 아주 좋았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리미엄 한우 코스를 하는 가게가 정말 많은데요. 솔로인은 다른 가게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서 즐길 수 있는 고기의 수준은 언제나 당연히 맛있고요. 미세한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만 솔로인에서는 고기 부위에 맞는 가니쉬, 소스를 더해 하나의 요리로 내준다는 점이 좋았고 고기의 양이 다른 가게보다 많았다는 점이 특히 더 좋았습니다. 대부분의 프리미엄 한우 코스집에 가면 본앤 브레드를 제외하면은 한우를 배부르게 먹었다는 느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솔로인에서는 소기름은 당분간 안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기를 충분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식에 프렌치와 이탈리안 요리를 접목시키려는 시도도 아주 좋았습니다. 트러플로 버무린 육회나 말린 김치와 육포의 조합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식사는 개인적인 취향과는 조금 안 맞아서 아쉬웠습니다. 소내장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백육개장도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좀 칼칼한 음식이 땡겼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